늦가을 저녁입니다. 비텐베르크 하늘이 낮게 깔립니다. 엘베 강 바람이 차갑게 스칩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해가 일찍 집니다. 오후 4시면 그림자가 늘어집니다. 성교회 앞 돌바닥에 낙엽이 겹칩니다. 참나무와 너도밤나무 잎입니다. 갈색과 주황이 섞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바스락 바스락. 문틀에는 오래된 소나무 냄새가 납니다. 비와 눈을 오래 맞은 문입니다. 멀리서 종이 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입니다. 골목으로 학생들이 걸어갑니다. 검은 외투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라틴어를 읊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빵을 쥐고 서둘러 갑니다. 대학 창가에 촛불이 켜집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에 떠오릅니다.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 합니다. 그 불빛 중 하나 루터의 방입니다. 2층 모퉁이 작은 방입니다. 두꺼운 유리창, 낮은 온기. 책상 위 양피지가 겹쳐 놓였습니다. 깃펜 끝에 잉크가 마릅니다. 검은 자국이 손가락에 묻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시 봅니다. 강 건너 희미한 연기가 오릅니다. 누군가의 저녁 식사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갑습니다. 장작을 더 넣을 시간이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길게 이어집니다. 강단에서 본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주름진 이마, 떨리는 손. 불안한 눈동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울까? 죽음 뒤의 세계일까? 심판의 순간일까? 연옥의 불길일까? 면벌부 한 장이 그들을 달랬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정말 그럴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루터는 펜을 듭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박힙니다. 라틴어 문장입니다. 질문입니다. 논제입니다. 디스푸타치오, 토론을 위한 명제입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촛농이 천천히 굳습니다. 그의 숨만 고르게 들립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한 문장이 끝납니다. 그는 쓰고 멈추고 다시 씁니다. 지우고 고칩니다. 더 정확한 단어를 찾습니다. 더 분명한 문장을 고릅니다. 이것은 고발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대화의 초대입니다. 문장은 95개로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창밖 북쪽 하늘에 첫 별이 뜹니다. 작고 또렷한 빛입니다. 루터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손끝이 저립니다.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논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논리의 빈틈을 살핍니다. 표현의 과장을 줄입니다.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비텐베르크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는 2,000명 남짓입니다. 장인과 상인, 농부와 학생이 삽니다. 좁은 골목, 목조 건물이 빼곡합니다. 광장 하나, 교회 둘, 대학 하나. 겉으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특별합니다. 1502년에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명한 프리드리히라 불렀습니다. 그는 학문으로 도시를 키우려 했습니다. 교수를 초청하고 도서관을 넓혔습니다.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모았습니다. 성인의 뼈, 순교자의 옷,
성모의 머리카락이라는 조각까지 19,000여 점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성교회에 전시했고 모든 성인 대축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작센 전역에서 더 먼 곳에서도 연옥의 형벌이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총 감면 연한은 190만 년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로마는 거대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초기 설계는 브라만테가 시작했고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이어받았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결심했습니다. 면벌부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기로. 정치는 더 복잡했습니다. 마인츠의 젊은 대주교 알브레이트. 그는 24세에 자리를 맡았습니다. 교회법으론 이른 나이였습니다. 확인료라는 거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푸거 가문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유럽의 큰 은행가 가문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교황청은 제안했습니다. 면벌부 판매 수익을 나누자고. 절반은 로마로, 절반은 알브레이트에게. 계약은 곧 성사되었습니다. 실무는 설교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도미니코의 수사 요한 테첼. 그는 52세가량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고 몸짓은 극적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큰 십자가를 세우고 붉은 천을 깔고 교황의 문장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생생했습니다. 연옥의 불길을 묘사했고 어둠 속 신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죽은 부모가 고통받고 있다고.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동전이 궤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오른다. 어떤 이는 즉시 동전을 꺼냈고 어떤 이는 집에 돌아가 상의했습니다.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웃에게 빌리라고 권했습니다. 구원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라틴어로 인쇄된 증서였습니다. 읽지 못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일은 비텐베르크에서 수십 리 밖, 작센 경계 너머에서 벌어졌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영토 안에선 면벌부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물 참배 수입과도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은 가까웠습니다. 비텐베르크 사람들은 걸어서 다녀왔고 종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루터는 고해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이자 사제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터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테첼 신부에게서 샀습니다.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루터는 말이 막혔습니다. 면벌부는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혼란은 커졌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어긋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안심하려 했습니다. 루터는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폈고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 그는 교회법을 검토했습니다. 교부들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질문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면벌부는 무엇인가? 교황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연옥의 영혼에게 효력이 있는가? 회개 없는 용서가 가능한가?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동료 교수들과도 토론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하라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터는 강단에서도 기도 중에도 밤마다 같은 물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으로 올리자. 학문으로 검증하자. 질문으로 시작하자.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그대로. 그는 논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책상에 앉습니다. 촛불을 켭니다. 양피지를 펼칩니다. 펜에 잉크를 적십니다. 그는 첫 문장을 씁니다. 주께서 회개를 명하셨을 때 삶 전체가 회개다. 손끝이 떨립니다.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양심이 등을 밀었습니다. 그는 계속 씁니다. 하나, 둘, 셋, 열, 스물, 서른. 표현을 아낍니다. 모호함을 지웁니다. 공격은 줄이고 명료함을 남깁니다. 쉰, 예순, 일흔. 밤이 깊어집니다. 양초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새초에 불을 붙입니다. 여든, 아흔. 새벽빛이 창틀에 닿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평안의 약속보다 고난을 지나 천국을 바라라. 95번째입니다. 그는 펜을 놓습니다. 어깨가 굳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먼저 편지를 씁니다. 마인츠의 대주교에게 정중히 인사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각하의 이름으로 팔리는 면벌부에 대하여 신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테첼의 설교, 신자들의 혼란, 교리의 어긋남. 그러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청합니다. 논제를 동봉합니다. 판단을 구합니다. 봉투를 닫습니다. 답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절차가 먼저입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내 논쟁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질문이 집입니다. 그는 성교의 정문을 떠올립니다. 강의와 공고가 붙는 곳, 논쟁 주제가 걸리는 곳, 그곳에 걸기로 합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동의든 반대든 환영입니다. 위험도 압니다. 교회의 권위를 묻는 일. 로마와 대주교, 그리고 테첼의 반응. 토론으로 볼까? 반역으로 볼까?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동이 틉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진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힙니다. 논제를 공개하자. 학문으로 검증하자. 질문으로 시작하자. 동료들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다른 도시에 있는 학자에게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학생들도 읽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길, 스스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맹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을 새웠지만 눈이 맑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뿐입니다. 내일은 10월 3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전날입니다. 순례객이 몰려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로 인도하소서. 그는 일어섭니다.
새로운 날이 열립니다. 아침이 환히 밝았습니다. 성벽 위로 햇빛이 번집니다. 지붕 위 연기가 얇게 오릅니다. 물 깃는 소리, 발걸음 소리. 도시는 조용히 깨어납니다. 루터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피곤이 가라앉습니다. 빵과 물로 아침을 마칩니다. 수도회의 규칙을 지킵니다. 마음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는 책상에 앉습니다. 논제를 다시 펼칩니다. 라틴어 문장이 선명합니다.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습니다. 뜻을 가슴에 새깁니다. 삶 전체가 회개다. 면벌부로 구원은 확신 못한다. 참된 통해는 은혜로 온다. 여분의 재물은 가난한 이에게. 교회의 보물은 복음 그 자체다. 사랑이 더 거룩하다면 왜 연옥을 다 풀지 않는가? 그는 종이를 곱게 접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립니다. 파장이 클 것을 알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합니다. 외투를 걸치고 일어섭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듭니다. 돌바닥에 성큼성큼 발을 옮깁니다. 구두 밑창이 또각 울립니다. 엘베 강 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숨이 한껏 맑아집니다. 도시는 아침으로 분주합니다. 빵집 앞에 줄이 섭니다. 장인은 셔터를 올립니다. 학생은 책을 끌어안습니다. 순례객이 골목을 메웁니다. 내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만원경 같은 광장이 보입니다. 성교의 첨탑이 하늘을 찌릅니다. 종이 길게 울립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정문 앞에 공고가 빼곡합니다. 강의 공지, 논쟁 예고, 세금 고지. 이 문은 도시의 게시판입니다. 읽고, 토론하고, 전하는 곳. 소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는 문결을 바라봅니다. 참나무 결이 깊게 패였습니다. 비와 눈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손바닥을 대면 차갑습니다. 목재의 숨결이 전해집니다. 못질 장면은 전승에 남습니다. 망치와 못, 극적인 그림들. 그러나 기록은 말이 갈립니다. 직원이 붙였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만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개입니다. 질문이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면벌부의 효력을 밝히기 위한 토론. 찬성도 반대도 오라. 성경과 이성으로 논하자. 말의 무게가 문 위에 걸립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양심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은 날 편지를 씁니다. 날짜는 10월 30일. 마인츠의 대주교에게 보냅니다. 정중하되 분명한 어조입니다. 논제를 동봉해 검토를 청합니다. 동료 교수에게도 사본을 줍니다. 서고지기에게도 남깁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학자에게도 전령을 붙여보냅니다. 돌아올 답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이 먼저 읽습니다. 낭독이 복도에 퍼집니다. 어떤 이는 눈이 반짝이고 어떤 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흥분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루터는 차분히 답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함께 진리를 찾자는 초대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집니다. 광장에 상인들이 늘어섭니다. 기록생이 서둘러 필사합니다. 라틴어 문장이 조심스레 옮겨집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이어집니다. 누군가 독일어로 옮깁니다. 낱말의 숨을 바꿉니다.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풀고 긴 구절은 짧게 나눕니다. 평민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원고가 인쇄소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방에 프레스가 놓여 있습니다. 인쇄공이 활자를 짚습니다. 차가운 금속 글자가 줄을 섭니다. 틀 위에 한 줄씩 꽂힙니다. 롤러가 잉크를 문댑니다. 검은 광택이 번들거립니다. 종이가 프레스 아래로 들어갑니다. 무게추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삐걱 소리가 방을 채웁니다. 한 장이 나옵니다. 글자가 또렷합니다. 2, 3, 10, 20. 손이 바빠집니다. 책자 더미가 높아집니다. 서점 진열대가 채워집니다. 장터 천막 위에 묶입니다. 마차 짐칸에 끼워 넣습니다. 비텐베르크를 넘어 이동합니다. 먼 길에 먼지가 따라옵니다. 라이프치히의 주막에 도착합니다. 저녁불 옆에서 낭독이 시작됩니다. 장사꾼이 귀를 기울입니다. 견습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사가 성경 쪽을 펼칩니다. 뉘른베르크의 인쇄공은 웃습니다. 새 판을 짜자고 말합니다. 상인은 묻습니다. 몇 부나 더 찍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만큼 모두 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상회에도 닿습니다. 장부 위에 수량이 적힙니다. 슈트라스부르크의 골목에도 깔립니다. 바젤의 강가 서점에 꽂힙니다. 라인의 안개가 흩어집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독일 전역을 거쳐 곧 유럽 각지로 번졌습니다. 밤새 타닥타닥 불붙듯 문장이 도시를 건넙니다. 이야기가 사람을 건넙니다. 반응은 갈립니다. 드디어 누군가 말했다. 옳지만 너무 직설적이다. 위험하다. 그만두라. 이단이다. 침묵시켜라. 주막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고 강단에서는 문장이 인용됩니다. 성가대 뒤편에서도 속삭입니다. 시장 한켠에서도 수군거립니다. 광장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태첼은 이를 악물고 반박합니다. 100여 개가 넘는 논제를 씁니다. 루터를 이단이라 몰고 공개 대결을 요구합니다. 장터에 사람을 모읍니다. 한편 마인츠에서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알브레이트가 서류를 펼칩니다. 당혹이 스칩니다. 불쾌가 뒤따릅니다. 그는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문건을 로마로 올립니다. 로마는 처음 가볍게 여깁니다. 독일 수도사의 논쟁쯤으로 봅니다. 하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책자는 다시 찍히고 또 찍힙니다. 소식은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평민은 서로 읽어줍니다. 귀족은 조용히 사설을 보냅니다. 사제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교수는 각주를 더합니다. 학생은 밤새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바뀝니다. 이건 심각하다. 질문이 권위를 흔든다. 침묵시켜야 한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문을 나섰습니다. 말은 길 위에 섰습니다. 한 아침의 결심이 여러 도시의 불씨가 됩니다. 루터는 뒤돌아 문을 바라봅니다. 참나무 결이 햇빛을 받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들립니다. 바람이 한번 스칩니다. 문장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소서.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이끄소서. 그리고 발을 돌립니다. 강의 시간에 맞추어 걸음을 옮깁니다. 복도 끝에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오늘은 무엇을 읽나요? 그는 미소로 대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보겠습니다. 강의실 창으로 햇빛이 스밉니다. 분필 가루가 반짝입니다. 낭독이 시작됩니다. 볼펜 끝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흐릅니다. 도시는 더 환해집니다. 서점 앞에 줄이 다시 섭니다. 마차가 먼 길을 떠납니다. 강바람이 종이 냄새를 품습니다. 유럽의 시간이 느리게 흔들립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논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틴어와 독일어가 함께 갔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돕니다. 주막에 낭독이 이어집니다. 루터 교수 이야기요? 면벌부를 따졌다네요. 태첼 신부가 노했다지요. 어찌 될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흥미롭군요. 대학교는 더 달아오릅니다. 교수회의가 밤늦게 이어집니다. 찬성과 우려, 반대가 엇갈립니다. 학생들은 촛불 아래 모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과 행위는 어디서 만나는가? 교황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성경과 전통은 어떻게 서는가? 질문은 질문을 낳습니다. 맹종은 자리를 잃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원이 생깁니다. 낭독의 높낮이가 오릅니다. 장돌뱅이가 모자를 굽습니다. 도정소 머슴이 손등을 문댑니다. 수사는 성경 구절을 짚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가게 주인은 장부를 덮습니다. 그 말 마음이 놓이요. 성가대 뒤편에 속삭임이 돕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가? 종탑 그늘에서 아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연옥은 어디죠?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인쇄소는 멈추지 않습니다. 책자가 쉼없이 찍힙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뉘른베르크와 바젤로, 라인을 건너 제네바로, 암스테르담과 위트레흐트로, 파리와 리옹, 스트라스부르,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읽습니다. 로마의 서가에도 꽂힙니다. 주교들이 긴급히 모입니다. 권위가 흔들린다. 재정이 위태롭다. 침묵시켜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는 작센의 영토에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지지자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섣부른 처벌은 반발을 부릅니다. 프리드리히는 서류를 넘깁니다. 수입과 지출이 마주 섭니다. 로마로 간 금액이 적힙니다. 세금과 면허가 과도하다. 참모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시지요. 그는 짧게 답합니다. 법을 지키면 그만. 신앙의 논쟁은 멀어 보이나 정치의 저울은 기웁니다. 도시 자율과 제후의 권한, 제국과 교황의 경계가 흔들립니다. 한 수도사의 논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의 접점이 됩니다. 1518년 10월 아우크스부르크. 추기경 카예탄이 말합니다. 철회하시오. 루터가 답합니다. 성경으로 제 오류를 보이시오. 그리하면 철회하겠습니다. 교황의 권위면 족하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1519년 여름 라이프치히. 요한 에크와 마주 섭니다. 논쟁은 여러 날 이어집니다. 군중이 빼곡히 들어섭니다. 에크가 몰아붙입니다. 그대는 후스와 같다. 루터가 고개를 듭니다. 후스의 일부는 옳았습니다. 공의회도 오류를 범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립니다. 권위의 바닥이 흔들립니다.
잠시 정적이 장내를 덮습니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잇습니다. 진리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회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를 덮습니다. 에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눈빛은 갈라집니다. 두려움과 동의가 섞여 앉습니다. 그날 이후 선이 더 굵어집니다. 1520년 말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세 권을 내놓습니다.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빌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선다고 말했고 성례는 성경에 비추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평신도의 손에 닿는 언어입니다. 장정이 책을 들고 집에 듭니다. 저녁상 위에 책이 놓입니다. 어머니가 문장을 더듬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습니다. 설교단의 말과 식탁의 말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공회당에 불이 켜집니다. 낭독회가 잦아집니다. 1521년 봄 보름스의 회의장. 긴 테이블과 무거운 커튼. 잔교의 신발굽 소리. 종이 넘기는 마른 소리. 그는 서류 더미 앞에 섭니다. 정면의 황제가 숨을 고릅니다. 철회하라. 한 문장이 날아듭니다. 그는 눈을 들고 또렷이 말합니다. 성경과 분명한 이성으로 설득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말씀에 묶였습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정적이 길게 이어집니다. 의자가 마찰음을 냅니다. 그 말이 문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읽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열렬히 따릅니다. 누군가는 신중히 거리를 둡니다. 누군가는 분노합니다. 누군가는 더 급진으로 갑니다. 유럽은 천천히 선을 긋습니다. 개혁과 전통,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새 이름이 생깁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빛만 오진 않습니다. 논쟁은 정치가 되고 대립은 폭력으로 번집니다. 세대가 바뀐 뒤 종교 권력 영토의 이해가 겹치며 복합적 전쟁으로 비화합니다. 그 긴 충돌을 우리는 30년 전쟁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도시가 상합니다. 많은 이가 쓰러집니다. 역사의 무게가 내려앉습니다. 루터도 변해갑니다. 조심스런 질문은 확신의 선언이 됩니다. 대화의 초대는 때로 단호한 거절이 됩니다. 그는 실수도 남겼습니다. 후회할 문장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그를 밀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늦가을 질문이 유럽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한 아침의 결심이 오랜 시대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 사람의 양심에서, 질문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루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확신 사이를 오갔고 때로 격했고 때로 편협했습니다. 말년에 반유돼 글은 상처였고 농민전쟁 앞에서는 냉혹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후대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시대의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95개 조항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대화의 초대였습니다. 함께 읽자. 함께 분별하자. 그 초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질문은 필요하지만 독단은 위험하다고. 개혁은 필요하지만 분열은 고통이라고. 용기는 필요하지만 겸손도 필요하다고. 확신은 필요하지만 대화가 길을 연다고. 그리고 질문이 남습니다. 전통은 어떻게 살아 숨쉬는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권위는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가? 힘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섬기는가? 신앙과 이성은 어떻게 함께 걷는가? 믿음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가? 아니면 더 깊이 탐구하게 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울립니다. 직장과 학교, 공동체에서 정말 옳은 방식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그 물음은 때로 불편합니다. 질서를 흔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이 길을 냅니다. 오류를 드러내고 다음을 가능케 합니다. 인쇄술이 물결을 넓혔듯 오늘의 도구도 소리를 멀리 보냅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한 사람의 말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러니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질문하는 용기와 더불어 듣는 겸손, 기다림의 인내, 상대를 이해하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루터의 부족함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되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하되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하되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시키되 상처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사회는 오래 멈춘 대화를 다시 엽니다. 오래 굳은 입장을 천천히 푸풉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의 선을 모읍니다.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서둘지 않되 멈추지 않습니다. 비텐베르크의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청동문 위 문장은 차갑지만 그날의 떨림은 아직 따뜻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으나 멈추지 않았던 마음,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500년 전처럼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켜고 펜을 들고 우리의 질문을 씁니다. 두렵지만 필요한 일, 불편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의 목소리가 묻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양심은 어디로 이끕니까? 함께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